한은 총재가 폭탄 발언을 했다. 일단 한번 보실래요? 어떤 폭탄 발언을 했는지. 예. 내용은 사실 좀 충격적이에요.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국무위원들 그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폭탄 발언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국무위원들이 고민을 좀 하면서 발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완전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야,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으로 보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느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1명은 보류하고요.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쉽게 말하면 비난을 많이 받는 거죠. 여당에서도 비난, 대통령실에서도 비난, 계속 비난을 받으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신년사를 하다가 이 말을 꺼내면서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야,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왜 제가 충격적으로 느끼느냐.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달라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하고 1명을 여야 협의를 다시 해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조언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하고요. 최상목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가 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설득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뭐죠?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적 행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모든 한국은행 총재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면서 경제를 계속 어려울 때마다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뭔가 좀 확실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국회의원들, 여당 의원들에게도 돌직구, 정치권에도 돌직구. 예. 저는 진짜 충격적인 생각은 합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맞아요. 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이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하는 고민 좀 하면서 발언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정치적 발언을 하면 저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은행마저 정치에 덮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진짜 누란 지위 맞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최악이에요. 오죽했으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9% 잡았습니다. 정부는 1.8%예요.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들리거든요.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금리도 말입니다. 3%인데 이자 폭탄 때문에 지금 많은 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환율도 말입니다. 지금 고점에 올라가서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지금 환율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제가 제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지금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말씀도 드렸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깨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지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위기가 온다. 그런 상황 분명히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피치든 무디스든 S&P든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피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네 번째거든요. 이번에 내리면 5번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위험에 빠진 거는 사실이에요. 위험에 빠진 건 사실이에요. 굉장한 큰 위험에 빠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창용 총재가까지 나서서 이렇게 할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게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계속 감싸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데 과연 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그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분명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요, 국무위원들과 상의를 했었어야 돼요. 예, 저는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한국은행 총재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 한국은행은 분명히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에 물어보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상의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나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말입니다. 안 그래도 서로 말입니다. 영웅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나도 영웅이 되겠다 이러면서 뛰어드는 꼴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은행을 정치적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경제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지랖 넓게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조언을 하고 그 조언을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아들이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원칙만 고집하나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법과 원칙이 없으면요, 대한민국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 법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것,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로 영웅이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야당도 여당도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국회의장까지도 영웅이 되겠다면서 설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또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발 오지랖 넓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발상 버리시고, 뭐 천재니까 그런 생각하겠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서울대 나와서 천재라고 하더라도 천재가 세상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발 자기 직무에 맡은 일에 충실하고 그 직무에서 본인이 독단적인 결정보다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일어나면 저는 별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업무, 본인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꾸 간섭하다 보면요, 세상이 더 어지러워집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업무나 열심히 잘 챙겨야지, 국가 경영은요, 지금 현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으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맡겨놓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지랖 넓게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국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